네, 이제 세 번째 정치 토론 세 분의 유튜버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전한길 대표, 전한길 TV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네, 도태호 TV의 도태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호입니다. 네, 윤종훈 TV의 윤종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종훈입니다. 우선 전한길 대표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어요. 당 대표 출마를 아직 선언 안 했죠? 출마 저는 솔직히 원래부터 네. 출마 안 한다 그랬는데 예. 뭐 제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출마하셔야 되겠네. 아니 저는 그 자격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가입한 지 3개월 돼야 된다 하고.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제가 지금 출마하게 되면은 아스팔트 나왔을 때 할 때도 그래 그때도 2035 청년들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랬고 예. 지금도 국힘 보수 우파들을 위해서 내가 살려 안 되겠나. 한동훈 같은 저런 위장 보수 아닙니까? 민주당 맨날 손잡고 대통령 특검에도 내란 특검 찬성하는 이런 위장 보수들 몰아내고 우파들이 제대로 된 자유우파가 집권해야 안 되나. 그런 그 대신에 저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들어가 있고 그냥 그 백의 종군 늘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 저는 있고 싶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해서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저것들이 전당대회를 뭐 8월 중순에 한다 그러다가 8월 말 9월 초로 한다고 막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네, 그렇죠. 갑자기 8월 20일로 된 거야.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우리 전한길 대표 입당일이 6월 9일인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석 달이 지나면서 8월 9일 이후에 8월 9일이 지나면은 이제 책임당원이 되는 거야. 9월 9일. 아, 9월 아니 네. 8월 9일. 6월, 7월, 8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저기 후보 등록할 때 시점이거든. 아, 네네. 네. 후보 등록할 때 책임당원이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8월 22일 전당대회 한다고 그러고서 소급해서 7월 30일, 31일 요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해라. 이게 그러니까 전한길 후보 등록 못하게 하려고 날짜를 이것들이 급하게 다시 땡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저는 생각에 네, 아니 김문수 후보는 뭐 책임당원이라서 뭐 대권 후보 됐습니까? 그렇지. 강모인데 데리고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대권 후보 만들어놨는데 네. 우리가 필요하면 전황이라서 우리가 당원들의 성원만 있으면 하는 거죠. 아니 김문수 후보는 뭐 석 달 돼서 대선 후보 됐습니까? 맞는 말씀. 그건 비대위원회가 그냥 끄집어 썼잖아요. 그냥 특례 인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지요. 그거는 당헌 당규에 있는 건 아니죠. 당헌 당규의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비대위가 네. 그 특례를 인정해서 아니요, 3개월 3개월은 돼야만. 그건 출마할 수 책임당원에 있다. 대한 당헌 네. 당규가 그렇고 네. 책임당원만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뭐 대통령 후보로 아.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헌 당규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당헌 당규를 비대위가 당 지도부가 특례를 바꾸면 인정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네. 가능하도록 돼 얼마든지 있는 가능하죠. 게 지금의 당헌 당규. 한 달도 안 돼 김문수도 뭐 대선 후보 시키는데. 그런가 하면 이 황교안이나 오세훈이도 2020년, 2019년 그때 2019년이죠. 그때 전당대회 나갈 때 둘 다 책임당원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당 지도부가 그냥 특례 인정을 해서 두 사람 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적도 있어요. 이거 더 변호사인 도태호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당헌 문제가 그 당규보다 이제 상위에 당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헌이 그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하태경 의원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아는데 국힘의 변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작심을 하고 이제 당헌을 손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헌이라는 정신적인 중요성을 간과한 사이에 사실은 이미 그런 변성의 확실한 기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한길 대표 출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출마는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그 이 규칙을 핑계대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전 대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제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렇게 인 끌을 때도 정말 저래 가지고 뭐 국힘 당 그 공천 받아 가지고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때도 지금도요 일관됩니다. 언제나 2035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평당원 이제 가입했으니까 당원들과 함께 하지. 한 자리 하는 거 이런 거는요. 저한테는 원래 좀 안 맞다고 해야 되나요? 백의종을 하는 게 제일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수인 장군처럼 저는 그냥 저는 생각에 그래도 뭐 전환길 대표가 옆에 계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즘은 보면 그 지향하는 노선이 지향하는 바가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사실 지금 현재 여기서 그 당원들 중에서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노선과 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는 나오셔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 뭐 원로만 따지고 당원은 바꾸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헌법도 아니고 그거 이때까지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윤정은 그 대표도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지난번 했죠. 토론회에서 했잖아요. 야후 계를 같이 하기 전환길 대표 때문에 나오면은 저 경쟁자인데 단일하면 되잖아요. 그거. 단일화. 윤 대표는 제가 지지하고 밀어드리겠습니다. 단일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 유튜브 개설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일주일 전이었나요? 예. 60명이라고 했잖아요. 회원수가. 그리고 100명 넘기는 게 목표라 했는데 그날 당장 1,700명 갔잖아요. 지금 3,500명입니다. 지금 3,500이요? 오, 저 윤 대표님 제가 제 방송에도 한번 있잖아요. 윤종운입니다. 윤종운 TV. 그죠? 예. 그 한 10,000명 되도록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 당 대표 하십시오. 예. 나오시니까 단일하면 됩니다. 아, 네, 네. 예. 그 도태호 변호사님 그 네네. 저기 지금 저 청년재단 빚 아, 네네. 예, 이 국민재단. 문제 네네. 예, 국민재단 예, 국민재단 빚 이것도 좀 현황을 잠깐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네,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예정이고요. 그 사회 각계 대표적인 100분들께서 지지 동참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 발표드리고 특히 그 17일 재헌절 기념해서 그때부터 계좌를 공개하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4일이 지나는 사이에 1,000명 이상 그래서 1억 6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많은 그러니까 분들께서 선입권을 해주신 거네. 소비 쿠폰 신청하시기도 전에 예. 이 취지에 공감하시면서 이 포퓰리즘 현금 살포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저항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신청일 맞이해서 더욱 정말 그 가열차게 추진해서 5억 넘기면 바로 본격적인 재단 설립으로 그렇게 이게 저 재단이 국민재단이죠. 네네. 청년재단이 아니고 오타 났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국민재단 빛인데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포퓰리즘적인 방식이 아닌 대안을 찾는 것 연구 활동들 많이 연구 실천 활동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환길도 그 가입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백인 중에 예, 많이- 고성국 박사님. 네, 네. 우리 많이 가입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요. 숫자에 비해서. 네, 이 15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이죠. 큰 돈이네요. 개인 1,000명 정도라 했는데 예, 1억 1억 5천이 되고 5천이니까. 예, 그 위에 1,100 명 이렇게 1,000 몇십 명 되면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니까 1억 6천을 넘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돈 모으자가 아니고 저것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다시 되돌려주자는 그 그렇죠. 저 출발점이 있으니까 네. 15만 원 이미 출연하셨거나 앞으로 출연하실 분들은 소비 쿠폰은 어쨌든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멋있었어요. 국민에게 지우는 빚을 빛으로 바꾸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네. 제가 기자회견 듣다가 와, 저 아이디어 와, 도태호 변호사님 아이디어입니까?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후대들에게 그렇죠. 빚을 물려줄 수 없다면서 네. 5인 가족이 75만 원 하신 네. 분들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이렇게 예. 그래요. 자, 이 국민재단 빚 출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1억 한 6천, 7천 네, 네. 정도의 출연금이 나왔고 5억 정도의 출연금이 모이면 바로 재단 실무 작업과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도태호 변호사가 지금 그 일을 처음부터 발의를 했고 지금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꼭 소비 쿠폰 받아서 출연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그 당대표 출마 얘기인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제 황교안이하고 오세훈이가 그 예외 적용을 받았다. 그리고 김문수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이 사람들은 다 대권 주자급이고 전환길은 그러지가 않아서 아마 힘들 거다 이렇게 써놨어. 윤정은 대표님. 그거는 그 저들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제가 그 전환길 뉴스를 통해서 처음에 전환길 씨 그 유튜브 채널 봤을 때 네. 조회수가 400만이 넘었습니다. 첫 조회수가. 저도 그거 보고 처음 접했는데 아하. 지금의 상태를 보면 지금 대부분의 여론에서 보면 어제 뭐 그 일요일 날인가 그때 그 김문수 후보가 대선 그 뭐 당대표 출마를 했는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그 버뜩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전환길 대표 내가 생각에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나 한 목소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근데 그래 말하면 뭐 법으로 따지면 뭐 대한민국 헌법도 아니고 그죠? 당에서 만든 당원 같은 경우 당원들 의견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어제 그거를 보면서 퍼뜩 생각에 아니 지금 모스탄 대사가 입국에서 같이 전환길 강사님 옆에 계실 때 말씀드리는 거 보면 모스탄 대사의 걱정은 그거예요. 아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 그거를 바른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한 의미에서 전환길 대표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그 도태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 대권 주자급이다 아니다. 언론이 저것들이 그냥 써제끼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글쎄 저기 워낙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또 극으로 몰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네, 그런 견제가 또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또 말을 좀 그렇게 돌린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이게 또 자기들이 움직임이 뭐 발빠르게 자기들 나름으로는 늘 쓰던 말 개혁 보수라고 그러면서 뭐 개혁 보수 연대를 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다 자기들 표현으로는 반극우 연대죠. 그래서 자기들이 극우라고 규정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자기들을 개혁 보수라고 자칭하고. 지금 이 전환길 대표 입당으로 이제 뭐 사실은 굉장한 충격파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 몰아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쫄아가지고 움직인 게 한동훈이 같아요. 한동훈이가 유승민이도 만나고 뭐 안철수도 만나면서 당의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 이러고 이제 지긋들 딴에 뭘 함께 공동행동하겠다고 떠드는 모양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전환길이 극우라고 하는 것을 딱 그 전제하고 지금 전환길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전환길은 극우인가? 저는 그 한동훈이나 또는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께 극우라고 하는 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용어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환길이 민노총처럼 뭐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전국 농민연합인지 그것처럼 트랙터 몰고 와서 경찰을 위협했습니까? 죽창을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스팔트에 많이 나갔지만 언제나 맨손으로 나가서 평화 집회를 주장했고 울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는 게 전부인데 왜 전환길이 극우죠? 극단적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요. 자꾸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당 가입하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예. 그것도 용어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정선거 원상은 선관위 아닙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다 알려진 사실은 878건의 비리, 우리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 감사원 감찰도 받지 않는다. 이런 그리고 또 지난 6.3 대선도 부정선거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영국도 캐나다도 중국이 개입했다는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치러질 내년 지방선거 총선 대선 앞두고 지금의 이런 많은 부정성 의혹이 있는 많은 부실관리 문제가 있는 선관위를 개선하자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환길은 부정선거 척결론자고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유지파. 그죠? 그렇지 않나요? 부정선거를 이대로 가자니까 부정선거 유지파. 전환길은 부정선거 척결파. 부정선거 개혁파. 요게 오히려 바른 용어 정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환길은 거구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죠? 용어의 정리도 잘 보시면 압니다. 이 좌파들이 하는 언어를 보면 사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 불균형이라는 말을 가지고 뭐라고 들이대냐면 대기업하고 부자를 악마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지란 이름으로 포퓰리즘 정책 해가지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보면 국가주의, 담론은 작용화. 그거 반대하면 전부 다 극우, 가짜뉴스. 그게 좌파들의 기본 언론에 속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연탄가스처럼 스물스물 올라오면 국민 의식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저걸 갖다가. 그리고 고성구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제일 진실에 예. 진실 팩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는 말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적확하지 않으면 수많은 그 편견과 변성을 갖게 오는데 이 말이 원래 직업이었어요. 우리 도태우 변호사. 네, 그렇죠. 네, 소설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딱 요 자리에 요 단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게 이 작가들이거든요. 이 말의 오염이 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보아요? 그럼요. 말의 오염 옛날에 공자님도 정명이라고 이름을 바로 해야 사회가 바로 되고 나라가 바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지금 보면은 극우 말할 때 아까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검증을 주장하면 극우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아주 단골 메뉴가 바로 대통령 탄핵 주제거든요. 아하. 대통령 탄핵 과정에 여러 가지 적법 절차 어기는 문제, 법치 파괴의 문제 네. 이런 걸 지적하면 또 돌아오는 것이 너 극우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그게 벌써 10년 세월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탄핵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근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 때 그 사실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탄핵에 주동했던 그 사람들이 역시 김근식 지금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다 대학 다니던 제 바로 몇 년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대학 분위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 당시 지금 뭐 김민석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 반미 운동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주사파라고 하죠. 그 주사파의 변형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미향, 이석기는 욕합니다. 그런데 윤미향, 이석기를 욕하면서 환심을 사서 보수정당 본진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보수정당 본진을 변성하고 파괴하면은 바로 주사파의 오랜 꿈이 완성되죠. 아하. 예. 그게 이제 공산당의 그 전략 중에 하나인 인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 공자님이 그 정명을 세우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다. 정명을 세우는 것이 정치의 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자, 제가 우리 전한길 대표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뭐 자리에 욕심 없는 건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아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다 인정하실 건데, 그래도 출마하겠다고 저 후보 등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예? 아니 진짜 이거 대선 주자급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할 건지, 예? 전환길이니까 그거니까 안 된다고 할 건지, 어쨌든 저것들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언론들이 참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또 그대로 보도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국힘에 이제 당 가입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왜 저랑 가입시키냐 하는데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당은 사상 금연해야 되죠. 가입하는데. 그렇지. 그 입당이 까다로워. 예, 민주당도 국힘이든 간에 우리 민주화된 정당에서는 적절한 그리고 적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가입했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저는 이상하고, 또 하나는 아쉬운 게 안철수든 근데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전환길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데 저것들이 모르게 하려고 전유관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입당할 때는 본명을 쓰게 돼 있어서 전유관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입당원서는 이게 본명을 써야 돼. 그때 어떤 의원이 그러더라고. 전환길 일부러 몰래 가입하려고 위장 이렇게 하려고 이름을 속여서 가입했다. 이름을 속인 게 아니고 그건 원래 실명으로 가입해야 되거든. 주민등록번호도 다 넣고. 그렇지. 주민등록에는 네. 전유관으로 돼 있는데 그걸 전환길로 가입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계리 변호사도 가입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네. 저는 그 자체도 이상해요. 니는 가입해라. 니는 안 된다. 니는 된다. 이 자체가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하나의 갑질이라고 봐요. 아니 민주적인 절차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지로도 아니고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가 왜 김계리 변호사 왜 가입이 안 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환길이 가입해주면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요? 보수에 우리 당원이 늘어났다 국힘에. 그렇지. 당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고마워요. 당원 야 너희들이 거기 이렇게 해야 되죠. 혹시 저 입당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당에서 안 왔어요? 왔었죠 처음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이고 상식일 건데. 그러니까 저들이 입당 감사하다, 입당 축하하다고 메시지 보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당원 자격이 있니 없니 그러고 떠들잖아. 그 저는 진짜 많은 그 국힘 당원들이과 국민들 보수파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한동훈 그 다음에 그 친한파들 조경태도 그렇고 김용태도 그렇고 전환기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민주당과 싸워라, 이재명과 싸워라. 지금 야당 아닙니까? 야당이면 여당하고 싸우고 지금 악법 막 만들지 않습니까? 거부권 없으니까 막 저러다니까 갑자기 전환길한테 총구를 들이대는 자체가 야들이 왜 이러나. 지지율이 지금 17.5% 한길 리서치 7월 16일 날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봐. 이대로 가면은 그 말이 됩니까? 전환길 저는 아마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전환길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요. 예. 그 참 전환길에 전에는요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하면서 제 체급을 올려줬잖아요. 네. 그 괜히 한동훈하고 조경태나 김용태 이런 분들이 전환길 가만 놔두면 될 건데 괜히 덜 쑤셔가지고 체급을 키워준다고 해. 똑같이 민주당과 하는 짓이 그들은 계속 민주당과 똑같은 짓을 해요. 민주당 손잡고 내란 특검 찬성시키고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에 가기를 찬성하고 그 참 윤석열과 절연해라 전환길 거구 이런 거 보수입도 참여시만 그거 전부 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윤정훈 대표가 또 걱정이 되네요. 윤정훈 대표는 뭐 10년 가까이 책임당원으로 있으니까 이제 자격이 있니 없니는 못 하는데 고성국 TV 출연 갖고 시비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전환길 간사님 말씀 맞다나 제가 그 대선 출마 당 대표 하겠다 했을 때 저는 목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24년도에 벌어진 이 부정선거 51석 돌라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건 당 대표가 됐을 때 해야 될 일은 그럼 107명 보고 우리 그 사퇴하자. 그럼 107명 사퇴하면 19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93명들 의회 구성이 안 된다. 200명 이상이 돼야 국회가 구성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 대표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거 한 개 하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위성정당 위원장 해산 심판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저거 위성 정당이 아니다 저거 해산 심판소 해야 됩니다 저거.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나머지가 뭐냐 그러면 당 대표라면 여기에서는 선관위를 우리는 범죄 집단이라 안 합니까? 몽고치지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흔들려서 한기는 다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스탄 대사의 방안을 보면서 그렇다면 당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해놔놓고 난 뒤에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 의원들하고 함께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제끼리를 잡든가 유엔을 찾아가든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미래가 삶의 질이 밝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문답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환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막을 이유가 없다. 이제 이 워딩인데 저는 그거를 여기 댓글창에도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맥락으로 보면 당원 입당한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런 그 설명이에요. 네, 당원 입당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근데 당 대표 출마를 막을 이유가 없다.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이건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냥 대충 보고 보라 김문수도 전환길이 당대표 출마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맥락을 정확하게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당을 막을 이유가 없지 어떻게 막어. 그래서 지금 전환길이 아니라 전유관으로 지금 저 당대표 출마를 하면 저것들이 받아줄래나 싶기도 하고. 자, 제가요 제가 사실은 40년 이상 방송 활동을 했잖아요. 뭐 지상파 정편 안 거친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당에도 입당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정당에 입당을 하면 아무래도 방송의 패널로는 상관없는데 제가 주로 방송 진행자였기 때문에 진행자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출연하는 패널들부터 저를 이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자유우파로서의 길을 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전한길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 한 표 주기 위해서라도 입당을 최초로 한번 해볼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럼 나도 막을래나? 그렇겠네요. 안 된다 할걸요? 또 뭐라 하겠죠. 극우 고성국 나도 가입 안 막을래. 된다 하겠네요.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출마를 해보시죠. 이거 당원의 의견이 아니고 예. 심사는 지도부의 의견이거든요. 지도부의 생각이 어떻는지를 알아보는 측면에서 출마를 해보시는 것도 안 괜찮지 않겠나 하는 우리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2만여 명의 아미고 동지들이 계세요. 이분들 중에는 뭐 거의 대부분은 다 국민의힘 오랜 책임당원들이지만 아직 입당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당을 하면 입당하지 않은 아미고 동지들 몇 분이 됐건 함께 중앙당에 가서 직접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받아주면 거기서 농성할까 싶은데. 온라인 가입이 아니고 예,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직접. 예, 우리 전한길 대표는 전유관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가입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편리하니까 온라인 가입을 했는데 저는 직접 가서 입당원서 받아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생중계를 할까 싶은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예. 생중계 하면은. 어찌 보면 지도부의 생각을 들어보는 의미에서라도 그렇죠. 한번 당대표 나가볼게 저요? 해보면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데-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성우 TV 있잖아요. 실시간 시청자도 많고 또 올려놓고 나면 이래 조회수가 수십만 건 막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성우 TV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국힘 많이 가입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게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국힘을 그냥 밖에서 욕할 게 아니고 들어가서 그 1,000원만 내면 되거든. 월 1,000원. 네. 월 1,000원만 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국민의힘 입당 이렇게 치면 바로 떠요. 간편해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이 가입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민주당 가입할 사람 가입하고. 우리 윤종훈 부회장은 이제 입당하면은 부정선거 문제부터 또 이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총사퇴를 통해서 선거 다시 하자는 것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당 대표가 되시면 도태우 복당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복당 안 시켜주는 아니, 것도 저는 얼마나 이해가 안 억울해. 돼요. 예. 진짜 복당 돼야죠. 지구당 당협에서 경선으로 후보가 됐는데 박탈당하고 그때부터 이 복당을 아직도 안 시키고 있거든. 그게 도태우 변호사를 이게 낙마시키고 새로 선출된 사람이 그 사람이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동의 안 해준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지요. 도태우 변호사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시청자분들께 제가 안내드리면 저도 도태우 변호사가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한동훈이가 당 대표할 때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그렇죠. 친한파를 찍어가지고 예. 니 나가라 도태우는 나가 이렇게 돼서 국민공개 나가게 심사를 된 거죠. 장동희 의원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네, 극우 소위 몰이에 예. 계속된 연장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표징 중에 또 하나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 속에는 자유민주적인 흐름 말고 다른 것이 섞여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극우구나 이렇게 또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아주 거기에 하여튼 극우 표징에 제가 다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벌써 3개 들었죠. 예. 선거 부정 검증하자고 하면 극우, 대통령 탄핵 과정에 적법 절차가 어겨졌다 하면 극우,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 속에는 자유민주 아닌 흐름이 있다. 저는 그것은 너무나 체험적이어서 죽도록 그렇게 말할 겁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죽도록 이제 복당 못 하는 거지. 바뀌어야죠. 네. 당 지도부가 제대로 서야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예. 되는 거예요. 진짜 보수의 힘을 보여주면 요번만큼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당대표 되시면 복당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이 오염된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어떻게 오염됐어요? 예, 민주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법사위원장 독식하고
그걸 민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죠. 예, 그 사람이 지금 새로 당대표 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은 당면까지 민주야. 예. 북한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북한 이름이 아마 조선 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민주주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쓰는 말은 다 조문을 갖다 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 윤정은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그 도태호 변호사가 이제 자기 일이라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대구 중랑구 지역구 주민입니다 하면서 댓글을 올라왔어요. 대구 중남부 지역구죠. 중구, 중남구, 중구남부. 중구남구.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주민입니다. 김기웅이 사무실 우리 집 앞에 우체국 건물이 있는데 존재감 1도 없는 김기웅이라고. 그 도태호 쫓아내고 그 배치다는 게 김기웅이란 잔 모양이네. 우체국 건물 맞습니다. 확실히 주민이야. 맞으시네.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니까 이걸 갖다가. 네. 저도 몰랐습니다. 예. 아이고 참. 네, 이게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이제 이게 다 또 그 사건 당사자격인 주제들이라 예, 우리가 말씀 나누기가 쉽지 않은 주제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 자유파의 대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대표에 대한 출마 여부가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출마 자격이 없다고 전한길을 배제하는 순간 사실은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예,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전한길의 대표 출마가 가시화되면 평생 제가 당적 갖고 있지 않았던 저도 입당해서 한 표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 댓글창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딱 댓글들이 또 올라왔어요. 자, 이런 저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느끼시고 꼭 필요한 행동을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씩 제가 듣겠습니다. 예, 전한길 대표님. 네, 저는 그 한 번 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저보고 창당할래 아니면 국민의힘 들어갈래라고 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 출당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요. 네, 사실상 출당 당했지. 그렇죠. 예. 그래서 탈당이 아니라 그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내란 세력과 단절 이런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출당시켰고 또 중도파를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우파 유튜버들 전한기를 포함한 이런 사람을 절대 선거운동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선 패배했고 그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 한 번도 못했어요? 못했죠. 아예 배제시켰잖아요. 아니, 누가 그랬겠습니까? 김문수보다도 전한길 보러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허허, 누구겠습니까? 저는 친한파라고 한동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한길이 당 가입하는 걸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또 한동훈이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뭐 제가 감정적으로 한 거 제 개인 감정 미워 그게 아니고 자라나는 학생이나 청년들 볼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범죄가 많잖아요. 도덕적 문제가 많잖아. 쌍욕가 이런 건 저는 강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한테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좋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거 그냥 그러냐 물으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정치는 그래도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많은 권력을 가지는 그런 지도자 될 사람이 우리가 심지어 개도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주는 주인을 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우리 한동훈의 이름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계셨다면 한동훈의 이름 누가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그 본인이 그 법무부 장관 되고 당 대표 된 게 다 윤석열 대통령 은혜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손잡고 민주당 손잡고 그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이재명 손잡고 또 민주당 손잡고 지금 내란 특검에도 찬성하고 이건 해당 행위예요. 당론에도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힘에서 저는 그런 자들이 자꾸 저는 국힘을 앞으로 분열시킬 거라 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 2030 또는 미래세대 볼 때 이런 사람 배신자가 우리나라 보수파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끊임없이 한동훈이 있는 한은 분열시킬 것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현재 국힘 당 지지율이 17.5%지 않습니까?
이거 전환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환길 보고 오지 마라 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당 안에서 잘못해가지고 지지 떨어졌잖아요. 그 저는 이럴 때 묻고 싶어요. 진짜 국힘을 사랑하고 국힘 보수 정당이 거기에 들어갈 인물이 누가 더 적절한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국힘의 후보가 김문수 후보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한동훈이 더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전환길이 애를 더 많이 썼겠어요. 한동훈은 말만 그려놓고는 기분 돕겠다는 실제로 안 도왔잖아. 혼자 새우깡 먹으면서 광안리 가가지고 뭐 팬클럽 놀이나 하고 과자 먹으면서 먹방이나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면에 전환길은요.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선거운동 오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이재명 정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울면서 호소했고 결국 실제로 제가 그러다가 고발까지 2개 당했잖아요. 저는 그 고발당한 것이 누구의 저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누가 더 희생을 했는가 따져보면은 보수의 저는 진짜 누가 오리지널인지 저는 한동훈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거는요 민주당의 프락치입니다. 예? 절대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이 자꾸 그런 소리 배신자 소리 듣잖아. 한동훈 이름 나오는 순간 평생 배신자 석자가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국힘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이 실체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준석이도 한동훈이도 함께 가야 된다고 한 김문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저렇게 속속들이 이 배신하고 있는 이런 자들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차라리 이재명이랑 함께 하겠다 그래라. 심지어 저 현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듣는다니까요. 자, 우리 윤정훈 대표님. 예.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 맞다나 가는 길 험하다고 아무나 손잡고 가면 안 됩니다. 임기 영합한다고 뭐 그 중도 우파다 하면서 손잡으면 될 것 같죠.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고성국 TV에 출연해가지고 우선 고마운 거는 60명이던 구독자가 지금 3,5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첫 동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조금이라도 쉽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예. 그래서 동영상 올리면서 60명이 있을 때는 만들까 말까 했는데 지금 그래도 3,500명의 구독자를 보고 어제 또다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제가 알릴 수 있는 거는 부정선거는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이거를 막지 않으면은 네.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험합니다. 꼭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정훈 TV 여러분 빨리 10,000명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님 네. 마무리 한 말씀. 예, 국민의힘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87년 우리 현행 헌법, 이 대한민국과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제대로 각인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자면 국민의힘 또 진짜 국민들의 힘 그리고 이 시민의 결국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재단 빛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더 소중한데 우리 함께 이렇게 강고한 진지를 세워가지고 우리 앞날을 잘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재단 빛으로 함께합시다. 국민재단 빛으로 함께합시다. 예, 이재명 종북주사파 저것들이 떠넘기고 있는 빚을 국민의 빛으로 바꿔냅시다. 예, 엘리나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백희호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제대로 이름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임님 골드아미고로 들어오셨는데 저도 중랑구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인기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낙하산한테 이렇게. 네, 오늘 세 번째 정치 토론이었습니다. 전한길 대표,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윤정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리고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수가 못 오면 고성국이 간다. 오늘 김영현 장관 재판 방청 2시 전에 도착해서 함께 방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그 밤입니다. 저녁입니다. 당진에서 정치 특강한 거 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 바로 보내드리면서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